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라나 개별적으로 분석해드리고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 시장 전체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저녁에 시장 전체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저녁 시간대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고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이슈가 올 한 해 코인 시장의 대형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상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해야지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알맞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 자산을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 세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라나 이런 코인들과 이 리스크와 같은 코인과는 당연히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을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업비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전형적인 김치코인이었죠. 국내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이런 하락 견디지 못하고 더 급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는 대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우리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이슈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이런 대응법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카톡방에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이런 변동성은 추가로 또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당연히 카톡방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무료로 시청하시는 것처럼 금전 요구 일치 없이 무료로 제가 정보 드리면서 타점과 비중도 안내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매트릭스 포트라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 이 자체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신청서가 전부 승인 거부될 거더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워낙 컸었고 이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1월 10일 전에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커졌던 만큼, 그리고 또 뉴스에 팔라라는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사들도 나왔던 만큼 공포 심리도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ETF 승인이 전부 반려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옴과 동시에 시장이 전부 급락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자, 이 매트릭스 포트라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업체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은 날 보고서를 낸 거였는데, 자, 이 자체 보고서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 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일어난 현상을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풀이를 했죠. 자, SEC가 1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기업 매트릭스 포트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동시에 삼킨 것과 같다. 그들은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1월 중에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이 인사이트 보고서와 승인 거부 보고서를 같은 날 동시에 발간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은 제가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내용으로, 자, 빨간 약은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매개체, 파란 약은 질서 있는 가상세계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견을 같은 업체에서 같은 날 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승인 거부 보고서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선물 시장입니다. 자, 현물과 우리가 업비트에서 아니면 빗썸에서 거래하는 건 현물이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 거래도 코인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물 시장에서는 우리가 상방에도 베팅을 할 수 있지만 하방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롱이라고 하고 하방에 베팅하는 걸 숏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강제 청산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방에 롱에 베팅을 했는데 실제로 이 시세가 반대로 하방으로 내리꽂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면
강제 청산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1시간 동안 무려 4.85억 달러 상당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겁니다. 그중에 롱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상방에 베팅했던 포지션이 이 중에 거의 대부분 4.6억 달러가 강제 청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트코인이 저점을 기록하고 정확하게 맞고 반등이 나온 시점이 바로 4만 달러였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강제 포지션 청산에 대한 시스템을 이용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겁주기,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자전 거래를 통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본인들은 저점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작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가짜 뉴스까지 나왔던 적이 있죠. 가짜 뉴스를 내보내서 이 종목의 시세를 떨어뜨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저가 단가에 미리 예약을 걸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 대규모로 예약을 걸어 놓는다라면 당연히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여길 맞고 튀어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 이들이 뺏어먹는 물량이 바로 개인들이 던진 물량이고 세력들이 추가 물량을 확보하면서 이게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래라고 불렀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죠. 어제 나온 뉴스는 그 보고서는 가짜가 아니라 그 업체의 단순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종목을 바라본다라고 해도 같은 차트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비관론자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는 이미 기대감도 있었지만 의심과 공포도 함께 이런 심리도 공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더 크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4만 달러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ETF 승인은 그 확률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매체들에서 전망을 내놓고 있고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 매체도 있고, 아무리 늦어진다라고 해도 당연히 1월 10일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흔들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와 대응 받아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솔라나 개별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어제 급락한 부분, 의도적으로 뺐다가 끌어올린 이 밑에 꼬리를 제외하고 나면 이 전과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맞고 올라간 부분도 정확하게 초록색, 이 단기 이평선 라인을 맞고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뚫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엄청난 상승력, 이 급등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나온 거고,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만간 이 ETF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이 횡보를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종목마다 이걸 받쳐주는 세력들 그리고 개인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끌어올리고 지지라인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솔라나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든든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솔라나는 이 FTX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죠. 애초에 FTX로부터 그리고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11월 달에 이 FTX 파산 사태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도 솔라나 코인이었습니다. FTX가 투자한 것 외에도 이 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라나가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고, 다른 코인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극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솔라나는 기간이 상당히 더 길게 이어졌었죠. 작년 10월 들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와줬던 건데, 이렇게 상승 반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FTX 관련해서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올해 2분기에 고객 자산 반환 물량이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또 법원에서 명령했던 FTX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매각 물량에 대해서 이 부분이 분할로 진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솔라나의 상승력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FTX 부활,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은 이 FTX와 관련해서 새 리더십이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한다면 FTX는 다시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이후에 미국은 이미 FTX 재개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FTX가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당연히 이 관련된 코인, 여기서 발행한 FTT 코인과 솔라나는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되고 있죠. 이 FTX를 인수하겠다라고 관심을 밝힌 기업들이 총 70여 곳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이게 3곳까지 실질적으로 추려지면서 이번 달 안에 최종 낙찰 기업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솔라나 관련해서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 작용을 할 텐데, 자, 지금 말씀드렸던 FTX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이게 추가로 가장 거대한 배후 세력이 바로 올해 솔라나의 본격적인 상승을 이끌 커넥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슈가 솔라나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면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어제와 같은 변동성에도 대비하시고 앞으로 이 솔라나 개별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죠. 이런 이슈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이슈, 기대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FTX의 부활을 시사하면서 FTX 코인인 FTT가 16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 블랙록이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라나는 FTX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고 FTX는 바로 이 블랙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이 어떤 기업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무려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1경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 자체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보였지만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무려 10분 만에 10%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 커넥션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이 솔라나는 투자자금 유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록에서 FTX에 투자, 그리고 FTX가 솔라나로 투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블랙록이 이 FTX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솔라나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을 어떻게 이끄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라는 거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고 지금 이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은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도 신청 절차를 밟았다라고 전해졌고 이 부분을 블랙록에서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3%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타자가 이제 방금 살펴봤던 이 커넥션에 의해서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블랙록의 CEO 바로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현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봤던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 SEC의 위원장은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명되고 나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었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커넥션을 그려볼 수가 있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고 이 민주당에서 임무한 인물이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FTX 부활을 직접 시사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면, 그리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위로 충분히 그 상승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세력들은 중간중간 이 조정을 줬다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본인들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겠고, 이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또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이 링크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잡아드리고 또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